성렬형, RFA, VOA, 세운형, 한동훈, 정혁진, 통쾌TV, 어벤져스 전략 계획, 국토 전략, 어떤 국토 전략 요런 거, 요런 게 장점이죠. 예, 항공청, 국제항공청에서 항공기구에서 이렇게 북아시아,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북한, 서울 이게 이 개념이 확장되면은 요 연해주, 시베리아 하고 몽골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몽골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데 저는 몽골, 만주, 몽골, 만주 역사적으로도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한반도, 일본, 요 연해주, 시베리아 동부 위쪽의 문화권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건 중국 문화와 다르다. 또 하나 이제 지적할 것은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 인도 동남아시, 인도와 남아시아와 중국은 분리해야 된다. 같은 건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인도가 독자적인,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네팔, 부탄, 그 다음에 뭐 파키스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시아권이 생겨서 세계를 11개로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 수 있다. 축구선수 11명이죠. 인도가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아시아 지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재단이 문전비 좌파시 정권 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죠. 유엔에서도 침묵하고 정상화되고 있다. 성렬형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찌라시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나 묵살하고 있죠. 여러분, 반일 파시즘 선전에만 관심이 있는 게 한국의 찌라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의 언론상은 매우 열악하다, 수준이 낮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언론, 선진국 언론 중에서 수준이 매우 낮은 데가 한국과 일본이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환경 FM, 좌파시오 환경 FM, 불매운동, 엠빙신, 민영화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발족정원 별장 유지, 막대한 비용 진출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지금 미국 공화당 쪽에서 농지 판매 금지 뭐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뭐 중국인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의 땅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산 동결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국은 좀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러한 자산 동결이라는 것들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 수 없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특히 중국인의 어떤 토지 소유를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미국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자산 동결할 수 있거든요. 많이 땅 사. 이렇게 되면 일본 옛날에 90년대 때 일본이 록펠러 센터도 막 매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한국인이 미국에 땅 많이 사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쪽 정원이 아무리 스위스 비밀금고에 비자금 많이 때려 박아와야 소용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
헌재 결정과 한동훈 장관의 의견 누가 더 상식적인가? 절차가 문제죠. 그렇죠. 절차 민주주의. 이런 게 필요 없으면 뭐하러 국회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국회 없애고 성년용이 다 하면 되지 뭘. 절차를 제대로 했냐? 그런 걸 헌법재판소에서 하라는 건데 헌법재판소에 문전비가 임명한 애들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얘기했죠. 5대4라는 거는 사실상 문전비가 임명한 헌재소차 5대4라는 것은 이것은 헌재 역사의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정상 상태가 아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5점으로 남을 것이며 이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총선 압승해야 될 이유가 늘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알겠죠. 지명이 방탄국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헌법재판소 아마 이제 올해 말에 하반기 때 되면 헌법재판소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세훈이 형, 전장현. 세훈이 형이야 말라이였고 잘하고 있고. 어벤져스 전략 K, 지명이 미준교사 의혹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거 좌이파시오 쥐아씨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죠.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김종화의 대한민국 선거법칙론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사회 문화 종교 역사 사회문화 대한여지도 BI 누다의 댄스 연구소 아트비트 불꽃받침 디아블로4 루노 라쿠스 아이게스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신박한 지식. 우선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는 조를 이렇게 빠가지고 증기로 쪄서 먹네요. 재밌는 영상 봤고요. 그 다음에 대한여지도 영등포 역사, 이런 게 대한여지도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콘테 전격사인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이거 30초 콘테 올해부터 인드라는 토트넘 경기를 안 봤다. 하이라이트도 웬만하면 손흥민이 골 넣지 않기, 손흥민이 골 넣다 하면 골 넣는다 그러면 뭐 그때 잠깐 보는 거 말고는 안 봤어요. 저는 재미도 없고 이겨도 재미없고 저도 재미없고 근데 끝났다 라고 먼저 얘기했죠. 인드라가 선언했죠. 그 다음 또 토트넘 성적도 안 좋고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신박한 지식 꿈, 아까 얘기했던 인드라 우주론과 관련되어 있는 꿈. 인간은 그러니까 기능은, 꿈에 대한 기능은 많이 밝혔는데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왜 인간은 꿈을 꿀까? 그래서 우리 노스님 같은 분은 이제 나 이런 분들, 영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기도의 차이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그런 것이라고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상위 차원과 만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분은 이제 진화 생물학 쪽에서 또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요. 넘어가고, 인더라도 좀 꿈의 문 같은 거 많이 해봤죠. 그 다음에 루노나쿠스 블론디의 콜미, 이 친구 또 이런 것들에 장점이 있는
대중음악 평론가 아주 재밌게 잘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디아블로 오픈 베타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였죠. 그래서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처음 해봤어요. 한 2시간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우리 부부가 나타샤와 인드라 부부가 디아블로 광팬이었고 그 해보니까 옛날 추억도 나오고 방식이 요즘은 3D잖아요. 인드라는 왜 3D를 잘 못해요. 우리 아들들은 잘하지만 저는 그냥 이런 2D 게임이 훨씬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고 옛날 추억을 더듬는 선에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간만에 6월달에 이제 본격 서비스가 되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정 하나에 우리 가족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n분의 1로 가족이 다 내는 걸로 해가지고 가족이 다 하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재밌네요. 디아블로 말씀드리시고요. 한 2시간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뭐냐 저 소서리스 그리고 저는 전기 충격 소서리스도 원소술사도 여러가지 방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소서리스 벼락 이쪽 라인으로 한번 경험하고 몇 번 이렇게 좀 한 다음에는 원래 디아블로는 강령술사 네크로맨서에 특화된 나름대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는 그 강령술사로 할까 합니다. 네크로맨서로 네크로맨서로 해야 제대로 재미를 즐길 수 있어요. 또 이게 디아블로의 재미거든요. 네크로맨서로 해줘야지. 저는 드루이드는 별로 나중에 중간에 바바리안도 하고 드루이드 하고 뭐 하겠는데 저는 취향이 아니에요. 드루이드. 나 BI가 누군가 했더니 옛날에 그 쇼미더머니에서 그 YG 연습생이 왔다 그래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친구잖아요. BI가 누군가 했더니 그 BI야. 이번에 이거 이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이게 7개월 전인가 1년 전에 나왔대요. 며칠 전에 처음 봤어. 인드라가 잘 만들었어. 이게 쉽지 않은 이런 게 어떻게 춤이 될까 했는데 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 역시 K-팝 댄스가 전 세계를 앞서가고 있구나. 진짜 이거는 발레, 현대무용처럼 대학교 그 과목으로 현대춤의 어떠한 그 한 분과로 나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기억하기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인드라 고등학교 때 춤바람이 있었어요. 표절 가수로 유명한 그 함윤상이 인드라와 같은 학교, 윤상이 함윤상하고 인드라가 같은 나이가 같아요. 같은. 그 친구한테 인드라가 헛소리를 잠시 한 일주일 동안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윤상이가 영국부, 인드라 영국반이었잖아요. 그래서 걔는 영국부 아니었는데 원래 그 같은 여러 다양한 서클들끼리 서로 교류가 되니까. 근데 공통점이 윤상이도 그 선배 술 심부름하다가 유기정학 당했고 저는 이제 그 전자오락 하다가 유기정학 당하고 뭐 얘기 듣자니까 중건이도 유기정학 당하고 하여튼 양정고 출신들은 다 왜 유기정학 당하는지 일칠 유기정학 아무튼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소풍 같은 거 가면 보통은 통기타 치면서
시선을 끄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윤상이하고 같은 멤버들이 몇 있거든요. 얘네들이 춤을 잘 춰가지고 소풍 나가잖아요. 기억나는데, 소풍 나가서 얘네가 춤을 추면 그냥 여고생들이 죽었어요. 껍벅 갔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이 친구들이 춤추면 그냥 여고생들이 죽었어요. 그냥 깍깍거리면서. 그때 저는 이 댄스가 향후에 트렌드가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됐을까 할 때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던 게 존 트라볼타 토요일 밤의 열기 디스코 영화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 쳐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춤 잘 추는 사람이 10대들의 우상이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 한국의 K-팝 역사는 말하자면 7,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의 두발 자유화 그런 어떤 자유화 조치가 있었거든요. 전두환 시대에 두발 자유화 이런 것과 함께 시작됐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 K-팝 역사를 얘기할 때 자꾸 전두환 정부 때는 맨날 탄압만 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박정희 정부가 탄압한 걸로 얘기 나오는데 아니야. 70년대 저 7080 음악의 상당수의 70년대 음악들이잖아요. 그때 굉장히 노래들 좋습니다. 70년대 때는 다들 그 뽕짝만 한 줄 알았는데 뽕짝만 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 때 굉장히 문화도 발달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근데 대중음악사, K-팝 역사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자꾸 박정희 정부하고 전두환 정부 때는 암흑의 시대로 자꾸만 헛소리 해야 되는 그거 빼고라도 그럼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얘기를 해도 또 김영삼 정부 때는 얘기도 안 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치권이 문화에 이게 기여한 바는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냥 국제 유통 자본과 이런 어떤 연습생제 피와 땀, 기획사 이 세 가지지 다른 것보다 늘 강조하고요. 하여튼가요,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여튼간 이것은 이렇게 커버 댄스 저 뭐하라 저러나 하는데 굉장히 그 청년들에게 저렇게 춤을 추면 주변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 사는데 뭔가 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커버 댄스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나 댄스 전 세계 댄스 팀이 함부로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춤인 것 같아요. 춤이 제가 볼 때 안무도 굉장히 제가 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안무를 너무 잘 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루다 이 친구가 얘기를 잘했고요. 그다음 뭐 불꽃받침 리사가 무슨 지금 뭐 재계약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 블랙핑크 멤버 중에 가장 그 팬덤이 강한 그 멤버는 리사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여신처럼 단지 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리사죠. 그래서 뭐 리사가 YG 잊지 말고 뭐 중국하고 계약하면 뭐 100억 원 줄게 뭐 이러고 있대요. 근데 뭐 블랙핑크 안에서 리사지 리사가 솔로 활동한다고 인기 끄나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21도 그 아무리 21이 있을 때 리더 그 친구 아무리 실력 있어도 21이 해체된 다음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솔로 활동 아무리 해봐야 잘된 걸 못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 개인이 잘 나가더라도 능력이 있더라. 비아이도 그러네.
예. 아무리 그러더라도 솔로로 나와서 잘된 꼴을 못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0억,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에요. 갑자기 몰랐습니다. 1,000억이었군요. 중국에서 리사한테 1,000억 줄 테니까 와라. 마치 그 호날두 뭐 이런 친구한테 사우디 축구팀이 1,000억 줄 테니까 와라 그런 얘기하고 갔네요. 그 뭐 1,000억 줄 테니까 중국 프로팀에서 뛰어달라. 팬들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한국 팬들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팬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경제. 자, 이 친구 과기정통부 BRD 3D 김현석 주식 사는 일기 떡상 메들리 엘살바도르 지식은 날리지 일론 머스크. 주식은 날리지. 나를 바꾸고 싶다면 사바나 본능. 그래서 이것을 진야 생물학적 관점에서 호기심, 지위, 그 다음에 관계, 이 세 가지로 인간의 본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키워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시기에는 화랑님께서 여기에 지금 계층 이동이 어려워진다는 비판도 생길 것 같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하나, 자유원칙에서 네 우려가 해소됩니다. 자유원칙, 얘들아 강조하는 세 가지 자유원칙을 지키는 한 자본경제와 시장경제가 지속하는 한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려는 공산주의적 접근이 네 우려를 현실화시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반쪽 정원의 노예제사였죠. 거기는 신분 제약이 너무 많아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죠. 두 번째로 계층간 이동이 가로막힌다 등등의 아젠다란 현 자본경제에 대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경제나 자본경제를 더 완성도 있게 가자는 하나의 아젠다이지, 사실 따지고 오면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중국이나 반쪽정원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뿐이에요. 과거 100년 전에 노예던 살던 사람들, 아니 100년 전에 양반들이 사는 수준은 오늘날 우리 하층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층 이동과 이제 많이 막혔다.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더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더 확대되고 여러 가지 그 비판들이 많잖아요. 그런 비판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거기 안에는 긍정성, 지금 좋은 체제지만 좋은 체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지. 지금 체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나 자유 체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옛날로 반쪽정은 노예제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이지, 반쪽정은 노예제사로 가자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좌파쇼, 우파쇼, 좌우의 파쇼들은 반쪽정은 노예제사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그런 비판은 비난이죠. 비판이 아니라 긍정성을 내포되어 있는 건데, 긍정성을 배제하고 부정적인 면만 탁 흘려줘. 지 탓인데 자본경제 탓이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야, 그냥 반쪽정원 탓이야. 반쪽정원 같은 탐욕성 자의 탓이야. 그런 애들은, 반쪽정원 같은 애는 세계 최고 부자 서열에 있는 반쪽정원 같은 애들이야말로 자본경제나 자유경제에 위배되는 애야. 저런 애들, 저런 나쁜 자본가들은 좌우의 파쇼들이 좋아해. 그래야지 저런 반쪽정원 같은 부자들이 많아야지 지들 사이비 선동, 사이비 교주 같은 소리가 통하거든. 예를 들어서
세계에 반쪽짜리 같은 부자가 사라지면, 나쁜 자본가가 사라진다면, 예, 시장경제, 자본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거, 예, 이거죠. 그런 면에서, 예, 비판가들은 북한의 인권, 예? 북한 노예제 사회를 제대로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북한의 노예제 사회를 비판할 줄 모르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깐다는 것은, 예,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다. 숲골통이다. 현재 450 숲골통들은 역사관도 없고 철학도 없고 우주론도 없고, 예, 인생관도 없고 머리가 깡통이다. 사이비 교주에게 세뇌당한 대한민국 미래가 우려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들이 떨쳐 일어나서 각성하셔야 돼요. 이 숲골통, 좌우의 파시स्ट 숲골통들을 머리통을, 예, 충격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존해야 되잖아요. 이들에게 이 숲골통 4050들에게 맡기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런 온갖 문제들은 인류 역사에, 예, 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들은 언제나 극복했어요. 극복해왔습니다. 인류의 창의성을 믿으세요. 예, 인드라를 안 믿어도 인류 전체가 어느 순간에 항상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언제나 과제는 있었습니다. 예, 시간이 걸릴 뿐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와중에도, 예? 80명이 놀고 있을지라도 한 20명 정도는 이런 문제들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예, 좌우의 파쇼처럼 계층 간 이동이 어쩌네 저러네 하나만 한 소리를, 예,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어대는 놈들은 그런 진지한 노력을 하는 놈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계층 간 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본인들 오히려 막고 있는 거죠. 최민처럼, 예? 문재용처럼, 예? 막고 있다 이거예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거예요. 재민이 같은 애가 깜빵에 가야, 제국이가 깜빵에 가야 계층 이동의 활발함이 입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의의 심판을 받을 거라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못 받는다면, 예,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각도님이 YG에서는 200억 제시했군요. 200억 받고 있는 거에 내가 벌만큼 벌었잖아. 예, 블랙핑크 멤버들 돈 많이 벌었어요. 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예, 돈 벌어야죠. 예, 더 벌어야죠. 네. 예,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런 분이 있었군요. 이 친구 이대리노트, 예, 과학기술 정통부. 그 다음에 반도체 제공자, 이 친구가 참 이런 거 재밌게 잘 얘기해요. BRD, 3D, 예, 알기 쉽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이런 게 있었으면, 이 친구였던 이러한 동영상들은 초중고교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학습 교재로도 쓸 수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 김현석, 그래서 은행주 오르고, 예, 나 IT주 내렸다. 이거는, 예, 그동안에 은행주 좀, 예, 은행주,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릴 때고, 예, 뭐 기술주 좀 올랐으니까 이제 좀 조정 줄 때죠. 예,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예, 그 JP모건에서 나온 그 은행 이슈, 인드라 입장하고 거의 같잖아. 또 인드라가 1타 3피 세 가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JP모건도 딱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1타 3피로, 예, 인드라가 세 가지 맨날 강조하니까
경제 뉴스 보다 보면 예, 세 가지를 꼭 얘기하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일론 머스크!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저쩌고 하는데, 저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걱정 안 해요. 이번에 그 미국 은행 파산은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처럼 어떤 뭐죠, 레버리지, 예, 부실 채권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에요. 이번 거는 예, 그냥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예, 간단하게 해서 연준이 대출금리를 금리를 올리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지고 대출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대출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한 건데, 더 핵심은 뭐냐? 설사 연준이 나중에 내년에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고 내가 강조했죠. 내년에 금리 인하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라는 거죠. 보다 내가 강조한 게 MMF. 요 MMF 자금이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소규모 은행들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 소농들과 같아요. 농촌에 사는 소규모 농장, 대규모 농장이 있고 소규모 농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농장은 소비자들의 온갖 요구들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대규모 농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회계사도 채용하고 법무사도 채용하고 뭐 다 이렇게 변호사 채용 다 채용하고, 그 다음에 뭐 소비자 요구해야 되는 거에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 다 지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저가에 원가 절감하면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나 소농은 어때요? 그걸 혼자서 다 감당을 못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없어요. 인드라 얘기하는 게 뭐죠? 대한민국 1억 명 서울론, 시골에는 사람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규모 농사 짓는 게 한국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좋고 시골 분들을 위해서도 좋다 이거예요. 도시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사람 없는 시골에 가서 펜션 같은 데 가서 쉬면 됩니다. 굳이 거기 사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시골에 아파트 만들 필요 없어요. 좌익파쇼 발전공매처럼 골프장 만들 필요도 없고, 아파트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유령 아파트가 됐습니다. 시골에 아파트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서울, 부산, 전주, 뭐 강릉 이런 데 만들어도 되죠. 뭐 외국인이 좋다는, 내가 좋아하는 속초, 뭐 거제, 뭐 순천 이런 데도 만들어도 되는데, 제주 다른 데는 시골에는 만들 필요 없다. 이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까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큰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은행이 인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재무 건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소규모 은행들은 계속 그래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왜 저런 얘기하나? 미국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걱정돼서? 아니지. 제 속셈은 트위터고, 그죠? 테슬라고, 암호화폐지 뭐. 암호화폐나 테슬라나 트위터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상업은행 이슈가 계속 터져줘야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스크 열심히 해봐. 자, 이렇게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켓크 나스닥 꿈보다 해몽,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시티, 그 다음에 뭐 암호화폐 구축,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비트코인 국 채권 낸다는데 이게 하순이잖아요. 하반기. 예. 하반기쯤에 가서는 암호화폐 가격이 조정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 에스아바로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싸게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부채 협상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길면 올해는 6월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좀 쉬었다가 내년 초부터 다시 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나스닥이건 암호화폐 시장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죠. 저는 이상하게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마다 다 물려요. 이번에도 물렸고. 그래서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정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서 이거 짧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비관적인 사람은 굉장히 낮게 보고 3,100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2천만원대까지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부족한 소견으로는 지금 현금이 조금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인 지금 3,560만원 업비트 기준으로 그 정도 돼 있는데 시험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3,550만원 이거를 만약에 이탈하면 더 떨어진다. 3,550만원이 하나의 기준이 될 거고 또 2차 저항선이 3,500만원 그 다음 마지막 저항선이 3,450만원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50만원씩 되죠. 3,550만원 그 다음에 3,500만원 그 다음에 3,450만원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3,250만원까지 올랐다가 500만원 떨어져 가지고 2,700만원을 갔다가 3,700만원까지 올라간 거냐. 올라가서 3,750만원을 뚫지 못하고 터치만 하고 내려왔다고요. 3,750만원. 그러면 과거처럼 떨어진다면 500만원이 떨어진다면 3,250만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3,250만원까지. 근데 저는 요번에는 조정을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부족한 소견으로는 피보나치 이런 것들 피보나치 하고 그냥 반값 하면 3,550만원이고 500만원 올랐으니까 250만원 뚝 잘라가지고 3,500 그러면은 3,500만원이거든요. 3,500만원. 그 3,500만원 위아래가 피보나치 수열 61.몇 퍼센트 피보나치 수열 인터넷 쪽에 78대 22 그걸로 보면 3,550만원 3,500만원 3,450만원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주고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길면은 이번 주까지 이번 주가 이제 3월 말 3월달 말까지 가고 좀 길면 이번 주말까지 4월 초까지 조금 더 길면 식목일까지 4, 5일이 식목일이잖아. 그 정도까지 기간 조정이 있지 않겠나. 그 정도 주면 이제 다시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나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는 가격은 이번에 다시 오르면 4,250만원 4,250만원까지 갈 걸로 보고 올 상반기가 저는 한 5천만원 조금 못 가다가 멈출 것 같아요. 한 4,800만원에서 5천만원 달러로 얼마지?
달러로 이게 하면 35,000달러? 4만 달러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어피트 기준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은 넘지 못할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5천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해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인드라 말. 인드라 인간 지표잖아. 어쨌든 간에 이번에 뭐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요. 인드라 말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시고, 인드라도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그냥 폭락하면 그냥 파라겠다 나도 모르게 막 하고, 그런 어떤 뭔가 쫌생이스러운 뭔가 그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그래도 좀 많이 극복된 편이에요. 이것만 해도 전 수업료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저는 뭐 투자 실패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약간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자세를 한다는 데서 제가 스스로 많이 과거와 조금 더 달라졌다는데 저는 굉장한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뭐 가격이 떨어지건 올라가건 저는 신경 안 쓰고,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한다고 그랬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앞으로 더 이렇게 코인 얘기는 주식 얘기는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인드라도 물렸으니까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마시고 떨어지건 올라가건 본인 책임이에요. 연연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거 너무 연연하면 아예 하지 마시고 오늘 다 던지시고 푹 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주무시고 이 평일날에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아무나 인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랑님 고맙습니다. 엠박스님 고맙습니다. 갈부터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편안한 밤 되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끝내겠습니다.